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 대홍팀장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DSLR 조작법, 즉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PPT는 제가 학회에서 쓰는 PPT를 가져왔고요. 파일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에 관해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대용팀은 사진을 찍는 것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주로 찍는데 왜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진이 우선 영상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장의 사진, 즉 여러 장의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것이 연결되면 영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이제 이어 붙인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는 이러한 구도가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이제 그냥 자세히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사진, 즉 영상을 찍기 위한 기본 카메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위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이게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앞에 이렇게 DSLR 렌즈가 있거든요. 그 렌즈에 적힌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렌즈의 미리수라는 거예요. 이제 미리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것은 단순한 줌인, 줌아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렌즈를 선택하고 렌즈로 만약에 자신이 가까이 찍고 싶으면 자신이 원하는 표현하는 렌즈의 미리수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직접 가까이 이렇게 거리를 벌려야지 제자리에서 렌즈만 돌리면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인데요.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을 광각이라고 하고요. 광각의 특징은 옆이 조금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좀 뭉쳐지게 돼요. 나중에 현상이. 그리고 또 광각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인물보다는 배경을 잘 보여주고 싶을 때, 즉 이렇게 넓은 배경을 보여주고 싶을 때 광각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수가 높은 거를 이제 망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수가 높은 것은 배경보다도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망원 렌즈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400mm나 200mm 렌즈는 구하기 잘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만약에 이제 우리 FG 대용 분들이 촬영을 하게 된다면 집에 있는 DSLR 또는 학교 이제 신문방송학과 사무실에서 빌리는 DSLR로 촬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보통 기본 렌즈, 즉 18mm에서 55mm까지가 있는 줌 렌즈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8mm까지 가면 정말 내가 배경을 많이 보여주고 싶을 때를 이제 18mm 렌즈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55mm는 내가 조금 더 인물에게 가깝게 배경 말고 인물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렌즈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들, 즉 조리개, 카메라에서는 F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노출 시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은 셔터 스피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ISO, ASA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보통 ASA보다는 카메라에서 ISO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ISO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상의 신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조리개라고 하는데요. 조리개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쉽게 생각을 하면 조리개는 곧 눈의 홍채예요. 즉 이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카메라의 기능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을 조금 들어오게 해요. 즉 닫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열어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사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 번에 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이런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1분에 30, 뭐 1분에 40, 아니면 막 많이 가면 뭐 1초분의 1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를 찍을 때 셔터를 이렇게 닫는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이제 그 닫는 이 셔터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한 번은 1초 동안 카메라 셔터가 열려있다가 닫는다는 소리고, 이것은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셔터가 빨리 닫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혹시 우주 사진에서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그거는 셔터 스피드를 무지 길게 잡고 계속 빛을 노출시키면서 빛의 궤적을 그리는 사진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찍는데도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고, 또한 셔터 스피드는 그 이제 사진에서 물줄기 같은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크게 잡아서 엄청 느리게 셔터가 닫히면 그 물줄기가 안 보이고 하얀색으로 물이 다 보이는 반면에, 정말 빠르게 셔터 스피드를 가져가면 물줄기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을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형 여러분은 사진보다는 영상을 찍을 것인데,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가만히 둬야 해요. 사진과 영상에서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와 이제 그 TV 또는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 프레임은 이제 한 바퀴 도는 횟수를 의미하는 건데, 필름이 영화에서는 24프레임을 쓰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30프레임을 써요. 두 개의 차이는 24프레임이 조금 더 부드럽고 하지만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이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면, 30프레임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서 부드럽다는 느낌은 떨어지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제 24프레임이라는 것은 두 배를 하면 돼요. 즉 24프레임의 두 배는 48-1, 그리고 보통 30프레임의 두 배는 60까지 가져가고 50분의 1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용 여러분이 만약에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면 40분의 1 또는 50분의 1 이렇게 셔터 스피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값들을 조정을 해서 밝기를 조절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ISO라고 하는데, 손쉽게 얘기해서 밝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밝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ISO는 많이 높이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높이면 노이즈가 생겨요. 노이즈가 생긴다는 것은 옛날에 오래된 텔레비전 같은 거 보셨죠? 오래된 텔레비전 이렇게 지직지직하게 생기죠. 그런 것처럼 ISO를 많이 높이면 노이즈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은 카메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일수록 ISO가 높아져도 노이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ISO를 많이 높여서 노이즈를 만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값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이 이제 ISO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프로젝터가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ISO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씩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PPT를 참고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사계 심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리개 값에 따른 거예요. 아까 제가 조리개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네, 그렇죠. 조리개의 숫자가 낮으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이렇게 조리개가 활짝 열려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조리개 숫자가 뭐 22 이런 식으로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꽉 조여서 빛을 조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인물만 선명하고 뒤에 배경이 다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조리개 값을 이용한 기법이에요. 조리개 값, 즉 조리개의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부분만큼 이렇게 조금만 집중해서 이 자신이 초점을 맞춘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흐리게 보이게 돼요. 반면에 조리개 숫자가 높으면 이렇게 조그만 빛을 받아들이면 이만큼씩이야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만약 내가 이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걸 초점을 더 잘 보이게 해서 감소를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다 나머지 인물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해서 진짜 감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조리개 값을 낮춰서 딱 인물에만 초점이 맞추게 해서 나머지는 흐리게 하는 기법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배경과 인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실 때는 조리개 값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피사기 심도를 이용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쪽은 흐리고 이쪽은 선명하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조리개 사진이에요. 조리개가 많이 열렸죠. 그러면 즉 조리개 숫자가 낮고 피사기 심도가 낮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아 있네요. 여기 초점이 맞은 아이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조리개가 닫혀 있죠, 많이. 그러면 조리개 숫자가 높고 피사기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점이 맞은 아이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조리개를 이용해서 감도를 할 수도 있고 다 같이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러한 기법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피사기 심도에 대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조리개를 가장 높였을 때 다 보이는 사진이고, 이것이 이제 초점이 여기와 맞아 있네요. 나머지도 조금씩 흐릿했는데 뒤에는 완전히 날아갔죠. 이것이 조리개가 1.4일 때인데 보통 이제 이것도 렌즈에 따라서 조리개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문방송학과 카메라를 써본 결과 신문방송학과 조리개 값은 4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 두 개를 보면 조리개의 값 조절에 따른 영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거예요. ISO부터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ISO가 낮으면 이렇게 그냥 이런 사진이 나와요. 하지만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생기죠. 이게 ISO를 많이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점점 많이 생긴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참고만 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셔터 스피드 기억하죠? 셔터 스피드가 이거는 0.5초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찰칵 느리게. 이거는 무지 빨리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물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찍으니까 선명하게 이렇게 인물이 딱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인물이 달리는 속도보다 카메라가 그 인물을 찍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잘 잡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느리게 찍히니까 인물이 지나가는 잔상까지 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릿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를 설명하면서 셔터 스피드를 같이 설명을 했지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처음 찍었던 셔터 스피드를 그대로 가져가고 셔터 스피드의 기본은 40분의 1 또는 50분의 1을 유지해서 촬영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보여줬던 피사계 심도, 즉 조리개 값에 따른 변화입니다. F32 조리개가 많이 닫혀있죠? 그러면 이렇게 배경과 인물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찍히는 반면에 조리개 값이 1.4, 즉 조리개가 거의 다 열렸죠? 그러면 여기는 인물에 초점을 맞췄네요. 그러면 이제 인물에만 선명하고 뒤에는 완전히 뿌옇게 나오는 이런 기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PT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점, 카메라의 초점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 카메라 같은 데서도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름이 적힌 것이 많죠. 그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색 온도를 의미해요. 혹시 막 그 이제 우주에서 뭐 몇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고 행성이 이런 색 들어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제 색 온도는 K로 설명이 되는데 그 색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색깔이 주황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색이 다르게 나타나요. 노란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기본 설정된 색 온도가 만약에 밖에 색 온도와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자신이 카메라에 있는 WB, 즉 화이트 밸런스라는 곳을 들어가서 색 온도를 옮겨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광등, 여기 형광등이니 형광등은 백색광이잖아요. 백색광은 그냥 하얀 빛, 기본적인 햇빛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로 이제 붉은빛 쪽으로 이제 색온도를 조정을 하면 조금 붉으스름한, 즉 따뜻한 느낌의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후 보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촬영할 때도 손쉽게 색온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꼭 화이트 밸런스를 체크해서 만약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찍는데 화면이 노랗거나 붉거나 파랗거나 하면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찍을 때는 꼭 등이 붉은색이더라도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면 하얗게 형광등 아래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릴 건 초점이에요. 초점은 카메라 렌즈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AF, MF라고 되어 있어요. AF, MF라고 되어 있는데 AF는 오토포커스, 즉 카메라가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MF, 매뉴얼 포커스, 사용자가 직접 포커스를 잡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오토포커스가 훨씬 편해요. 요새 카메라가 기술이 좋아져서 오토포커스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하지만 영상은 매뉴얼 포커스로 꼭 두고 찍으세요. 왜냐하면 오토포커스라는 게 사물이 막 움직이면서 그거를 초점을 잡다 보면 초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막 초점이 날아갔다가 막 잡혔다가 하기 때문에 매뉴얼 포커스로 꼭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렌즈 앞에 자그마한 링이 있어요. 그 링을 돌리다 보면 선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초록색 네모가 뜨면서 선명해져요. 그게 그럼 초점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점을 잡는 원리는 이 초점이 렌즈의 거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만약에 자기가 이런 사진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하면 이게 카메라와 렌즈의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즉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앞에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보다 뒤에 있죠. 그러니까 앞에 초점 링을 돌려서 지금 여기 초점이 맞게 렌즈 거리를 조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찍고 싶으면 렌즈의 거리를 다시 조절하면 이 친구한테 초점이 맞고 이 친구는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움직이는 것을 한다고 하면 미리 움직여 보면서 초점을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지 하다 보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꼭 매뉴얼 포커스 MF로 맞추고 초점 링을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찍어야 해요. 영상은 사진과 조금은 달라서 MF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DSLR에 이렇게 메뉴 부분이 동그란 부분 모드라고 하죠. 모드 부분을 보면 P 모드, A 모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저도 사진 찍을 때는 그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언제다 셔터 스피드, ISO 다 만지고 있어요. 자동으로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요새는. 하지만 영상은 무조건 M, 즉 매뉴얼 모드 다 우리가 수동으로 만지는 모드로 촬영을 하길 권장합니다. 왜냐면 아까 방금 포커스가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것처럼 A 모드나 P 모드를 찍으면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 값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카메라가. 그러면 똑같은 영상에서 색이나 아니면 밝기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잠시에도 밝기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영상이 혼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초점과 모드는 M, 둘 다 매뉴얼 모드를 해서 이런 이제 PPT, 올려준 PPT를 바탕으로 DSLR을 공부를 하면서 촬영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대웅팀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